새 정부 들어서 드디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도 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말 절대 믿을 수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그 부동산 대책이 이전의 대책보다도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강력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조정은 이루어지지만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대출 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수는 완전히 예산이 틀려지는 거예요. 원래 사려고 한 걸 못 사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니 당연히 매수세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다만 그러나 절대 이것이 조정일 뿐이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락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를, 본질적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매도자가 물건을 던져야지 하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매도자가 많아야지 하락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매도자가 많을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매도자가 부동산을 파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왜 팔까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2가지 이유입니다. 뭔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아니면 갈아타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 이 2가지 이유가 가장 커요. 자,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매수세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격을 왕창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할까요? 예,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을 왕창 낮춘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압박이 있을 경우에나 많이 낮추는 거지, 압박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동산 가격을 많이 낮춘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도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대출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거 건드린다고 했습니까?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여태까지 내왔던 이자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대출이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압박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중 정말 지금 꼭 팔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놓겠죠. 그래서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자,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명백해집니다. 갈아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팔아서 다른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합쳐서 더 좋은 데를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예산이 어땠습니까? 예산이 다 대출 최소한 40%, 60% 이런 예산을 짜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맞는 집을 보고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그게 다 올스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안 팔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고 절대 낮은 가격으로 내려놓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이지만 그러나 하락으로는 절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은 도대체 얼마까지가 조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많은 대중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약 15% 정도 되는 그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러면 전고점의 한 5% 정도 낮은 정도 선까지,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보다 같은 금액에도 거래가 안 됐습니다.
항상 그보다 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고점이 찍혔다 그러면 시장의 호가는 그보다 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가가 없어지고 전고점보다도 더 낮은 금액까지 전고점 정도의 일단은 호가가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죠.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전고점이 찍힌 거에 약 5% 정도 낮아지는 선까지가 거의 최대 낮아질 수 있는 정도의 선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갭으로 매수하는 수요가 늘고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 완전히 이제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갭으로 사지 못하게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럴 때 갭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뭐 별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갭으로 사는데 누가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은 집에 누가 전세입자가 들어오고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갭으로 살 때에는 대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거는 있죠. 소유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미 전세로 들어가 있는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소위 말하는 점유계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주인이 내가 거주하는 집을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인이 전세로 눌러 앉고 소유권 이전을 다 한 다음에, 그게 바로 점유계정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전 주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면 되는 거죠. 다 합법적인 거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이에요?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수요 자체를 억제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전세를 끼면서까지 살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좋은 지역의 가격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율을 보면 한 45, 강남이 한 45%에서 50% 사이고 그 외의 지역은 한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 외의 지역, 그러니까 규제 외의 지역을 한번 보자고요. 50% 정도라고 보세요. 그렇다면 이 집을 내가 살려고 할 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60%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때는 내 돈이 40%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세를 끼고 내가 산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50%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이 10% 더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매수가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지나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갭으로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계속되면 영원히 그 집은 못 들어가잖아요. 50%에 대한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내줄 돈이 없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 집을 사둔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그런 핵심적인 데들은 계속 가격이 강보합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그래도 사둬야 되겠다. 왜냐? 돈의 값어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집에 못 들어가면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매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대출 규제가 정말 영원히 이렇게 될까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럴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것은 점점 다시 일반적인 매매 방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눈높이를 낮춘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지금 대출이 6억으로 다 제한돼 버렸잖아요. 자,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억을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대부분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다 규제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대출이 한 40%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 40%를 활용해서 내가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 얼마짜리예요? 33억짜리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33억짜리를 내가 대출 13억을 이제 일으켜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대출이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33억짜리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틀렸구나, 이런 데 갈 수도 없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계속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올라갈 상황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26억짜리를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눈높이는 나만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요. 아니 어차피 6억밖에 대출 안 해주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내가 33억짜리를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안 사면 제가 사잖아요. 같은 20억을 갖고 있다면 얘는 33억짜리를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나도 빨리 33억짜리를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똑같은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33억을 어차피 같이 못 사. 나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면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인간은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나만 눈높이가 낮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낮춰주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높이를 낮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관리처분 인간한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 규제를 잘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이게 다음에 또 규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거의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뭡니까? 이주비 대출이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더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쓰는 그 레버리지가 작게 느껴졌었는데 그 레버리지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재개발이 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걸 사람들이 뻔하게 이득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안 사냐면 너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라고 느껴지게 되기 쉬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데가 다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레버리지를 더 많이 대출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라? 재개발을 사는 게 더 유리하네? 라고 눈에 더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건 새 아파트가 되는 거고 나중에 입주할 때도 잔금을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런 길,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레버리지가 이게 오히려 높은 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의 변화가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